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새해에는 제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김병조 TV에서도 새해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힐링 푸드, 즉 치유 음식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질병이 나는 것도 음식으로 인해서 많이 나지만은 그걸 치료하는 것도 바로 음식에서 치료한다. 이런 이제 식약 동원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의학에 기초를 한 우리는 오래전부터 바로 식치,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바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이요법서를 많이 남겼어요. 이제 이 힐링 푸드 코너에서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식이요법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질병에는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 하나 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홍합으로 어떤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홍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홍합은 지금이 이제 제철입니다. 그죠? 제철이기도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삼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 식이요법서에는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홍합입니다. 그래서 이 홍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홍합 그러면은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공짜로 주는 그 뜨끈한 소주 안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홍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식이요법서에는 그 해산물 중에서는 홍합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무려 10가지 질병에 이 홍합을 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장의 훼손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장, 심장, 신장, 간장, 폐장, 비장 이 5가지 중요한 장기가 쇠약해졌을 때 홍합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허리 각기, 요통에 이 홍합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사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양사는 여러분 뭐냐면 밤일입니다.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홍합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성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숙식을 소화시켜 준다 그래요. 숙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위 속에서 그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 그걸 숙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홍합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뱃속의 냉기를 없애준다. 냉기가 있으면 소화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합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적치를 해소해 준다 그랬어요. 적치는 뭐냐면은 여러분 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체증이 오래돼서 뱃속에 돌덩이처럼 뭔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은 배꼽이나 옆구리 만지면은 돌덩이처럼 만져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저도 이거 만져본 적 있어요. 단단해져 있는 거. 그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속병이라 그랬어요. 그 적치를 해소해 준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토혈을 멈추게 해준다. 그러니까 피를 토할 때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장부
장부의 오래된 이질을 멈추게 해준다. 장부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인 남자의 오래된 이질, 설사를 멈추게 해주는 게 이 홍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냐? 산후에 아주 불규칙적인 그런 자궁출혈,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멈추게 해준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이것도 산후, 산부들과 관계되는 건데, 산후에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제대로 돌지 않아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그럴 때 이렇게 홍합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 낳고 산후에 뭘 드십니까? 미역국 드시죠? 응? 미역국 끓일 때 바로 홍합을 넣어서 홍합 미역국을 끓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이 홍합 속에는 칼슘, 철분, 인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산후에 피를 많이 쏟고 그래서니까 이제 철분 섭취를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동양 방식대로 홍합탕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자, 이 홍합은 사전에 이제 소금물로 팍팍 씻어서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홍합탕은 이 바다에서 난 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탕으로 삶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깨끗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소금물로 깨끗이 씻고 보면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주문하면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손질해서 오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은 편리합니다. 자, 이걸 이제 냄비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홍합이 다 잠기지 않게 한 8분 응선 정도까지만 이제 물을 붓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불을 켜고 끓입니다. 요거 끓이는 동안에 저는 여기에 들어갈 약간의 양념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홍합탕 끓일 때는 대파 흰 뿌리 반 뿌리 정도, 그 다음에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제 청양고추 2개, 그리고 마늘. 해산물 요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마늘을 같이 넣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여러분 뭐 탕 끓일 때 파 넣는 것처럼 쫑쫑 썰어서 쫑쫑 썰어 넣어도 되고 어떤 분은 어서 썰어 넣어도 되는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요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지금은 안 넣어도 됩니다. 일단 물이 팔팔 끓을 때 그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조상들이 남겨놓은 식이요법서, 그 다음에 한의학서, 동의보감을 비롯한 식료, 잔료, 본초강목 이런 책에 보면은 그러면 이 이제 홍합탕을 어떻게 먹으라고 적어놨느냐 하면은 굽거나 삶아서 접이 나올 때쯤 되면은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홍합 구이나 또는 탕으로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날걸로 먹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독도 경비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이 홍합을 달걸로 먹었어요. 삽싸그리합니다.
그거는 워낙 뭐 청정 지역이라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날 걸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 경상도에서는 홍합을 열합이라 그랬어요. 열합. 그래서 울릉도는 열합밥이 울릉도 특미예요. 응? 그래서 울릉도 여행 가시면은 열합밥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 홍합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홍합을 많이 먹으면 속이 답답해지거나 눈이 먼다 그랬어요.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설사를 하면은 즉시 먹는 걸 멈춰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홍합을 많이 드셨는데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드시지 마세요. 원래는 이 홍합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화를 잘 시키고 또 뭡니까? 체증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너무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어요. 과유불급인데 그런데 대체로 뭐냐면은 아까 굽거나 삶아서 배부르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식이요법서에 과연 많이 먹었을 때 그런데 많이 먹었다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체로 뭐냐면은 배부르게 먹으라 했으니까 사실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었어.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다는 거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연달아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이 팔팔 끓습니다. 홍합탕을 끓일 때는 처음에 찬물로 해야 돼요. 찬물로 해야 입이 벌어지지 뜨거운 물로 하면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찬물로 처음에 시작해서 트로트 한 3곡 듣고 나면은 이렇게 끓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넣고는 한 번쯤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되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한 소끔만 더 끓여서 불을 끄면은 완성이 됩니다. 방금 넣은 양념이 살짝 익을 때까지만. 자, 맛있는 홍합탕을 완성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이 홍합탕은 사실은 이제 술안주로 드실 때는 제가 이제 막걸리 많이 합니다만은 이 홍합탕 먹을 때는 소주를 마셔야 됩니다. 소주를. 예? 막걸리도 배부른데 홍합탕 위에 국물 먹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죠. 역시 해산물 안주에는 소주가 최고입니다. 어우, 여러분 이거는 막 그냥 이렇게 조개살도 맛있지만은 탕은 역시 국물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는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탕 문화입니다. 응? 탕 문화. 그래서 이렇게 홍합탕으로 끓여서 드시면은 시원한 맛, 담백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합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저 서양 사람들도 먹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홍합 두 번째 편에서는 서양식으로 먹는 홍합 요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는지 기대가 되신다면 공감 표시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